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캐럴을 들으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대한민국 외환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피 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1480원대에서 요동치던 환율이 갑자기 단 몇 시간 만에 30원 넘게 수직 낙하하며 1450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드디어 원화 가치가 회복되는구나.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줬나 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을 다해 쏟아부은 인위적인 연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12월 22일과 23일 사이 환율 그래프가 마치 환자의 심장 박동수처럼 지그재그로 톱니바퀴 모양을 그리며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톱니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You shall not pass, 즉 여기서부터는 절대 못 지나간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1485원 위로 베팅하는 놈들은 다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연말에 이 귀한 달러 물량을 폭탄처럼 투하하며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린 걸까요? 단순히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숫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연말이 되면 성적표를 받아야 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은행의 BIS 비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만약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은 채로 한 해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업들이 빌린 엄청난 양의 달러 부채가 원화로 계산했을 때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앉은 자리에서 빚이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은행들도 난리가 납니다. 달러 자산 가치가 요동치면 건전성 지표가 박살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라며 돈을 빼가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 성적표를 예쁘게 마사지하기 위해, 즉 윈도 드레싱을 위해 연말 종가를 억지로 낮춘 겁니다. 쉽게 말해 시험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시험 당일 아침에 점수판을 고쳐버린 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환율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1월이 되면 이 연극의 막이 내리고 우리는 진짜 환율 전쟁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이 잠시 내려갔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신가요? 아, 이제 달러 안 사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IMF 때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서서히 몸이 썩어 들어가는 만성 질환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금리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를 무려 42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미국에 돈을 맡기면 5%를 주는데 한국에 맡기면 3%를 준다.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한국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나겠죠. 이게 바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뭘 하고 있나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무섭고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외환 보유고를 쓰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억지로 찍어 누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번에 환율을 내리기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환해지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환율을 방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 금리 차이만큼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소중한 노후 자금이 정부의 환율 방어 비용으로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고 진통제만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왔는데 수술은 안 하고 타이레놀만 42개월째 먹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1월 초가 되면 수출 대금이 들어오고
해외 지사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환율이 안정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의 약발이 떨어지는 시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지점을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계산기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너네 돈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때 가서 제대로 한판 붙자. 이게 바로 전 세계 헤지펀드와 큰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통제 효과가 끝나는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 우리는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율 발작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서우니까 전 재산을 달러로 바꿔야 할까요? 환율은 주식시장보다 더 예측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무모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현재의 흐름을 기반으로 저만의 생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첫째, 1485원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부가 지팡이를 꽉 내리치며 사수하려고 했던 이 마지노선이 뚫리는 순간 원화의 가치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할 겁니다. 만약 환율이 다시 이 지점 근처로 가는데 정부의 개입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조차 포기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나 금 혹은 비트코인 같은 안전 자산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둘째,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1월 초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준 이 저점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세일 기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대금이 들어오고 정부가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남들이 이제 환율 안정됐네라고 안심할 때가 바로 여러분이 달러 표시 자산, 즉 미국 우량주나 ETF를 모아가야 할 적기입니다. 셋째, 국내 자산에만 몰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의 50% 이상은 반드시 외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성장의 정점을 지나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금리 구조에 빠졌습니다. 원화만 가지고 있다는 건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내 자리가 가장 아늑하다고 안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환율 전쟁의 최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부도 한국은행도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 여러분 같은 똑똑한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국력과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성적표입니다. 지금 그 성적표가 조작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되지 않은 채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막연한 희망 고문에 속아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혹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차가운 이성으로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전쟁은 이제 막 서막에 올랐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불을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과 포트폴리오 전략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